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내달 초 청약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일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800만 원 중반선으로 중소형 주택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두산건설은 연결 기준 3분기 누계 매출액 8,667억 원, 영업이익 49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선별적인 수주 정책과 원가 개선 노력으로 2020년 3분기부터 9분기 연속 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와 LH, 인천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착공식을 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9년 10월 지정한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곳으로 총 면적 333만 제곱미터 규모의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천 가구 등 총 17,0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되고 2026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불어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재개되기 때문에 꽉 막혔던 실수요자의 주택 자금 조달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서 좀 걱정이 좀 상당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 기회라는 건 좀 어둠이 있을 때 또 빛이 또 밝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또 기회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좀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십니다. 뭐 요리하시는 분도 오시고 더불어서 막 사우나 하시는 분도. 그래서 또 제가 또 젊은애 또 기운도 드리고 정보를 드리면서 오늘 또 고객분 또 사우나도 좀 가고 같이 좀 회포도 풀고 좀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볼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요즘에 좀 1억 전후로 소액을 가지고서 좀 주택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드리고 요즘에 김포, 신도시도 발표가 되면서 작은 1억 전후로 토지에 대한 관심도 많으셔서 이 정보들을 요즘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미래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가득하시도록 많은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숨어있는 보석 같은 정보들 싹싹
해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것들,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형태는 좀 다르지만 가지치기 해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비법들 알려드리고 있죠. 확장하는 곳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오늘 확장하는 곳을 사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광주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광주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항상 부동산은 기회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계속 공유하는 게 뭡니까? 확장하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개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시골 지역을 개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확장이 다 되고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늦어요. 그래서 확장하는 곳을 정확하게 찝었을 때 개발이 되고 개척이 되는 것을 정확히 찝었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편은 광주를 통해서 광주에 계신 분들도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 전국에 계신 분들이 광주를 통해서 투자처를 찾아볼 수 있는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단 광주는 무려 인구가 143만 명의 어마어마한 대도시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의 중심 도시죠. 그래서 1949년에 시로 승격이 되고 나서 역사도 좋고 뭔가 문화재도 많고 더불어서 중요한 건 제가 이 지역에 또 지인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 미남 미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어떤 남자 동생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고향이 요 광주 쪽이야. 그래서 보면 미인분들 참 많고 미남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 광주를 대표하는 게 광주 빛나는 도시죠. 빛돌이라든가 전라, 남도, 남이 해서 이쁜 캐릭터들도 좀 많고 그리고 역사가 좀 깃든 곳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지금의 광역시에 이르기까지 143만 명으로 이르기까지 북구도 있고 동구도 남구도 서구도 광산구도 있었지만 원래서부터 이렇게 넓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자그마했지만 도시가 교통이 좋아지고 발전을 하면서 지금처럼 좀 커진 건데 시청자님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과거에는 광주가 이만했단 말이에요. 이만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배 이상으로 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광주에 계신 분들이 빚을 크게 보셨던 게 어떤 지역이냐면 1986년에 광산군이라든가 송정시라든가 이 송정시라는 건 광주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단 1년 2개월 동안만 존재를 했던 게 송정시였으니까. 이유는 1988년으로 해서 광주로 요들이 다 편입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반짝시로 송정군, 송정, 시골이었지만 시로서 존재를 하다가 광주로 88년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석곡이라든가 우치 같은 경우는 일찍이 요 북쪽 라인이죠. 광주로 편입이 되고 들어가고 하게 되면서 송정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수안 그리고 신창, 비하면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광주가 이렇게 널찍이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과거에 광주가 어찌 보면 좀 자그마했는데 세력을 점점 넓히게 됐어요. 교통이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간 지역에 완벽하게 농사만 짓는 지역이었지만 이 동네에 부동산이 있으셨던 분들이 결국은 이 개발을 하는 개발자에 의해서 뭐가 됐습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개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소유하신 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광주를 직접 세미나를 가서 보면 땅 부자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다 지금 월세 받고 계시고 서울에 경기도에 건물도 또 있으시고 그래서 광주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수안지구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안지구. 그래서
수안지구는 1996년에 택지개발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시골에서 도시화로 바꾸는 개발이 지정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2004년에 착공이 들어가게 돼요.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96년에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IMF가 왔어요. 근데 이 수안의 고난이 뭐가 있냐? IMF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04년에 뭐 착공 막 들어가고 개발하고 하는데 2008년에 뭔가 또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금융위기가 또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대표 건설사 이 대주건설이 이때 엄청 힘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대주가 빠지면서 대방이라든가 호반이 들어오면서 착착착착 치고 가면서 이 기업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의 모습을 보시면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 그 광주 가서도 얘기해요. 그 지역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도 뭐 가지도 않던 동네였는데 어느 날 개발돼 버렸다고. 그래서 현재는 예쁘게 도로라든가 천이라든가 잘 돼 있으면서 지금은 멋진 수안 신도시로서 수안 지구로서 어머님들이라면 수안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자녀분들을 많이 키우고 싶어가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사거리라든가 더불어서 이런 호숫가 주변이라든가 이 부근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게 지금의 광주 수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IMF도 겪고 금융위기도 겪고 어려웠지만 2016년도서부터 수안이 부동산 전국 열풍을 같이 함께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이 전의 모습이 됐을 때, 이 전의 상황이었을 때 부동산 있으신 분들이 하하호호 웃으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이 수안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요즘 광주에서 또 핫한 곳은 어디냐면 첨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첨단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떤 동네냐? 서울 경기도 쪽의 분당, 이 판교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주에 계신 분들도 특히나 이 북구 쪽 같은 경우는 신경을 안 쓰다가 어느 날 계속 첨단 1지구, 2지구, 3지구 막 개발을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첨단 쪽 같은 경우는 북구 쪽은 일자리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런 월계라든가 아니면 신월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아파트가 90년대, 2000년대 마구마구 들어가면서 첨단 1지구, 2지구, 3지구 막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까지도 시골 장성까지도 부동산이 오르게 되는 장성군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가운데 쪽에 있는 이 첨단에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됐다. 그러면서 광주 2호선이 또 2029년에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북구에서 북구 저 끝에 상간 말고 앞쪽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이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첨단에 계신 분들이 자산 늘어나시면서 부자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광주에서도 이 분당 판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드려도 광주에서 이 동네 부동산이 없으신 분들은 실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네 부동산 있으셨던 분들은 맞아, 옛날에는 이 동네가 좀 거시기 했는데 엄청나게 올라버렸지. 그래서 광주의 미래가 이 첨단 쪽에 일자리가 좀 많이 들어가고 정부 측에서도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시청자님들이 관심을 가지실 법한 동네가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좋다는 건 정부가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주체가 어떤 지역을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자는 결국 사업성, 수익성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모습이 뭔가 초라하고 시골의 모습이었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광주도 북구가 오르고 광산구가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된 계기는 교통이 좋아졌다, 수안이 들어갔다, 첨단이 들어갔다, 일자리가 들어갔다 하면서 따라가신 분들이 활짝 지금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내 주변도 도움을 주고 내 가족,
자녀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정부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김포 같은 경우도 정부가 개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값은 오르겠습니까? 빠지겠습니다. 당연히 값이 오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은 행동이 좀 빨라. 근데 눈치가 없는 사람은 그런가 하고 막 극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위치가 좋다는 건 개발자가 투자를 하는 지역을 찾아내야 된다. 이걸 통해서 광주 사례, 수안, 첨단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확장되는 곳들은 개발되는 곳들은 있으니까 그런 곳에 관심을 깊게 가지시는 우리 멋진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자금이 몰리는 곳 여기다 밑줄 쫙 쳐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하는 곳을 알아야 잘 먹고 잘 산다. 저희가 광주편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정영훈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아니면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다 하신다면 혼자서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이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집원, 면적 같은 정보들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정보들은요, 저희가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이 개인 정보들 전혀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을 또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땅을 하나 사놨는데 그게 지금 언제쯤 저기가 되는 거 좀 궁금해서요. 네. 자, 그 땅 지금 궁금하신 곳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여보세요? 시청자님, 네. 예. 그 땅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아, 기장읍. 부산이죠? 저 기장님 군 장안읍 네. 오리 1013-30요. 네. 자, 주소는 일단 제가 잘 들었고요. 우리 시청자님 혹시 TV 틀어놓고 계신 걸까요? 시청자님, TV 틀어놓고 계신 걸까요? 그러면 TV 소리를 아예 0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지금 그 TV 소리랑 같이 섞이고 있어요. 예, 예, 맞아요. 네, 소리 그렇구나. 조금만 줄여주시고 예, 예. 지금 전화로 상담 내용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지금 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의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 예, 요거 예. 앞으로의 전망 제가 여쭤보면 될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부산 토지에 대한 문의네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앞으로 여기 전망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장 장안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님 뭐 토지를 봤는데요. 네네. 도로도 뭐 잘 붙어 있고 모양도 예쁘게 잘 생겼네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딱 겉모습만 보면 참 예. 애가 예. 잘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미래 가치가 계속 이제 네. 발전이 되고 좀 올라야 되는데 예. 좀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니까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유가 지금 본고하니 좀 전에 비해서 내가 살았는데 좀 빨리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안 오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주변에 제가 좀 상황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일반 분들이 보통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투자를 좀 네. 실무 경험이 좀 많지 않으시다 보니까 예,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서생역 아시죠? 동해선. 예, 예. 그래서 뭐 여기 있으면 주변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오른쪽에 에너지 융합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서북쪽에는 오리다 보니까 오리 산업단지가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여기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양쪽에 생기니까 왠지 느낌상은 되게 좋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중요한 건 내가 투자를 하는 시점서부터 앞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주변이 좀 빨리빨리 좀 확장이 돼야 돼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자본금이 100억이 있는 기업이 있고 500억이 있는 기업이 있고요. 자본금이 뭐 5천억이 있는 투자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100억, 500억 투자하는데 근처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5천억대 투자금 들어가는 주변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시청자님? 물론 500억 있는 데가 낫죠. 요런 곳은 네. 확장 속도가 좀 느려서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어요, 시청자님.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곳 주변을 가야 내가 들어갔다가 좀 나오기가 편하실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예, 예. 그래서 뭐든지 개발하는 주체가 많은 투자를 하는 곳 주변을 가야 들어갔다가 나오시기가 편해요. 예. 그래서 겉모습만 봤을 때는 주변에 뭐 역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미 형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져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예. 그럼 커지고 하려면 투자자가 또 와야 돼요, 시청자님.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 지금 안 온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시청자님 처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려고 했을 때 뭘 하셨어야 되냐면 내가 이 투자, 결국은 토지를 사서 내가 건축까지도 바로 하실 생각이셨다고 한다면 괜찮았어요, 시청자님. 뭐냐면 토지를 사서 창고라든가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주면 어쨌든 주변에 일자리랑 교통이 나쁘진 않다 보니까 세가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청자님. 예.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이 건축할 용도가 아니라 뉘앙스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샀다가 2년, 3년 뒤에 파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맞아요? 예, 올라가면은. 예. 근데 건축을 하는 게 더 맞았던 토지라는 거죠, 제 조언은. 건축을 해서 세를 받으셨어야 되는 토지인 건데 시청자님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지인 추천을 받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나 아니면 뭐 지인이 얘기하셨거나 일단 두 부류 전부 다 좀 경험이 좀 적으시다 보니까 좀 살짝은 내 상황에 맞지 않게 좀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앞으로 서생역이 더 좋아져야 되고 오리산단이라든가 이런 반룡산단이 더 확장돼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자리, 역세권 일자리가 있다면 주변에 도로교통이 더 나아질 호재는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이 오리산단이랑 이 서생역이랑 교통이 더 좋아지면 시청자님 부동산한테는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업들이 오리라든가 에너지 융합 산업단지라든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채워질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에는 시청자님이 좀 웃으실 만한 좀 소식이 오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예. 내년 이맘때쯤 되게 되면 그래도 도로 호재라든가 더불어서 좀 매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좀 오실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에는. 예. 그래서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마시고 예. 내년 이맘때 도로 호재와 맞물려서 좀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이 오시면 적정 가격에 맞춰서 그때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그리고 그때 가서 막 건축은 또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시니까.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하시지 마시고 생각도 말고 제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에 좀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유, 저도 그냥 2, 3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이거 뭐 혼자서 하신 거예요? 누가 막 조언해줘서 하신 거예요? 누가 조언해갖고 누가 샀는데 조언해가지고? 거기 여러 사람이 지금 합동돼 있어요. 그 네. 누가 그 조언했다는 그분하고는 얘기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 안 해요. 예, 요거 한 내년쯤 좀 예. 좋은 타이밍 오실 것 같으니까 내년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아우 우리 시청자님 이 상담 중간에 한숨 너무 크게 쉬셔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요 4계절 지나가고 나면 우리 시청자님이 크게 애쓰시지 않아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좀 주변이 개발이 들어가고 땅값이 오를까 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궁금한 그 토지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충남 예산군 네. 고동면 네. 상장리 네. 487-12번이요. 네. 자, 이 토지의 앞으로의 전망 좀 유망한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문가님께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충청도로 가야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의 토지인데요. 여기는 앞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들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청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토지가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네. 야, 예산에 아주 멋진 토지인데 이름도 보면 고덕면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 서울 보면 강동에도 이런 고덕이라는 데가 있고 평택이라는 곳에도 고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곳에도 고덕이 있는데 일단 서울 고덕은 대박 났어요, 시청자님. 네. 평택의 고덕도 대박 났어요. 아이고, 네. 그럼 이제 다음 차례는 왠지 이제 여기가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모습을 보니까 오른쪽에도 이렇게 산업단지 부지가 있고 이런 산업단지 모습이 좀 보여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시골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는 부동산이 앞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좀 높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 상태만 모습을 봤을 땐 상당히 괜찮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 중요한데. 예, 그렇죠. 예. 일단 요 동네 이제 주변을 보시면 큰 호재가 무엇이 있나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재를 보니까 서해선 호재가 있어요, 시청자님. 아, 네. 그럼 철도 호재가 있으니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당산단이 어쨌든 완성이 됐고 그 밑에 예당산단 2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동네에서 계신 분들은 제가 뭐 조언을 해도 아이 뭐 예당산단 뭐 옛날에 들어간 걸 가지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투자를 제일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자, 예당산단 1이 들어가고 예당산단 지금 2가 또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즉 아, 네, 산업단지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좋은 호재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도 오를 수 네. 있는 확률이 아, 전에 네. 비해서는 높아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네. 서해선으로 지금 뭐 당장 호재를 맛보시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네. 필수적인 거는 이 예당 산단이 빨리 개발해서 빨리 돼야 되는데 네, 네. 살짝 좀 마찰이 있어요, 시청자님. 아, 그럼 살짝 마찰이 있다는 건 좀 지지부진하겠죠? 네. 그럼 지지부진하면 주변에 이런 개발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시청자님 부동산도 오를 때가 있지만 살짝은 계속 늘어지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전에 비해선 크게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시청자님. 아, 네. 이거 투자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딱 사신 이유가 첫 번째 시청자님이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뭐 도로 붙었으니까 뭐 모양 예쁘니까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뭐 계획 관리라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소규모의 투자보다 많은 투자가 좋습니다. 보면 네네. 지금 아까 첫 번째 시청자분도 일반 산업단지가 좋을까요? 국가에서 크게 진행하는 국가산업단지가 좋을까요? 국가산업단지가 이게 아무래도 훨씬 좋겠죠? 투자금이 크단 말이에요. 네.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아, 예.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정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 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유출해 봤을 때는 그래도 서해선이 내년서부터는 어느 정도 호재가 반영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만 좀 가지고 계시는 쪽으로 좀 조언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아, 그러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철도가 네. 뭐 잘 어우러지고 산업단지도 잘 어우러졌을 때 3년 뒤에는 꽤 시청자님이 만족할 금액의 제시를 누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생기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또 뭐 네. 창고라든가 월세 받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분들은 주택밖에 모르잖아요. 네네. 해본 게 주택밖에 없으니까 주택밖에 모르니까 지금 주택이 빠지니까 지금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설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 신도시가 개발이 발표가 나면 자, 네. 김포에 지금 신도시 개발한다고 발표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5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분들은 여기에 가서 또 사옥을 짓거나 건물을 개발을 하거나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 왜냐하면 시골에서 도시가 되니까. 그러면 투자가 전문가님, 되면 이 저는- 지역은 또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명나는 곳을 관심을 우지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만 좀 계시면 좀 되실 것 같고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단 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3년만 좀 즐겁게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주택보다도 토지 쪽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으세요? 네네. 아이고, 요걸 감사합니다. 계기를 발판을 해서 공부를 한번 네. 깊게 제가 시켜드릴 네. 테니까 네. 조만간 한번 뵈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 고덕 또 평택 고덕에 이어서 이 충남의 고덕이 다음 고덕 신화의 주인공이 될지 저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한 3년 정도만 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 투자해놓은 게 있어서요. 네. 그쪽에 전망하고 네. 그쪽에 이제 매도 시기를 한번 좀 상담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그 화성시 토지 주소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화성시 마도면 네. 송정리 네. 한 107번지입니다. 네. 자, 지금 뭐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매도 시기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마도면 송정리의 토지인데요. 자, 여기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자, 기회의 땅 화성에 부동산이 있으시네요. 네. 예, 지금 화성 보면 뭐 송산 그린시티도 그렇고 뭐 매성, 뭐 봉담 막 엄청 개발하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화성에서 일찍이 뭐 상속을 받으신 게 됐던 좋은 토지를 먼저 선점하셨던 분들은 지금 막 신이 나시는데 네. 일단 시청자님 주변 상황이 상당히 좋은 건 아십니까, 시청자님? 네네. 옆에 보시면 송산 그린시티가 잘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네. 이제 그동안 이제 미뤄왔던 개발들이 막 멋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게 되면 송산 그린시티에서도 제가 항상 일찍이 뭐 새솔이라든가 여기라든가 뭐 그랑자이 들어가고 막 개발이 된 송산에서도 우측은 올랐다고 얘기해드렸어요, 항상. 네. 근데 요 남쪽이라든가 이 서쪽은 오래 걸린다. 이제 조언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돈은 여기에 투자되고 있는데 여기 투자되고 있는데 여길 가야지 왜 자꾸 싼 데를 가냐고. 그럼 싼 데 가면 오래 걸려요? 아니면 짧게 걸려요, 시청자님? 오를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곳 같은 경우는 주변에 좀 그린벨트가 많고 어쨌든 그동안 좀 값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우리 시청자님 지금 서해선이 내년 되면 송산역서부터 좀 기미가 좀 보이잖아요. 길이 열리는 게. 네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근처에 이런 화성시청역이라든가 송산역 이런 가운데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만 돼도 좀 좋은 일이 좀 생기실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 그 지인 따라가서 이상한 그린벨트 사면 큰일 난다 제가 조언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일단 좋은 건 그린벨트는 아니야. 그죠? 예, 예. 그린벨트를 아니니까 갔다가 나오기도 우리가 편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철도 호재가 있고 역세권 호재가 있다 보니까 사이에 껴서 또 괜찮네, 시청자님. 예. 그러면서 근처에 마을이 있어요. 네. 그럼 근처에 마을이 있으면 이 마을들이 뭐 지구 단위계 구역을 하거나 뭔 지정을 하거나 막 하기가 또 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제 내년 초만 돼도 네. 좀 개발 발표들이 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좀 눈에 좀 보이는데요, 시청자님? 그러면 그거를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 보유하세요, 보유. 아, 예. 요거는 이거 개발될 때까지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근데 그게 1년도 채 안 남았을 수도 있다. 아, 기간이 많이, 그렇죠. 시청자님 보세요. 예. 재개발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 잘해, 해봐서 돈 번 사람이 잘해. 해봐서 돈 번 사람이 잘하죠. 재건축은 그냥 아무나 잘해요, 해본 사람이 잘해. 해본 사람이 자, 잘하겠죠. 토지도 벌어본 사람이 또 잘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그거예요, 네. 그죠? 예, 예. 그럼 이것도 우리가 시청자님이 맛을 보셔야 되잖아, 지금. 예, 뭐 중간에 뭐 어설프게 내가 머리 굴려가지고 막 팔면 나중에 대부분 후회하거든요. 아,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역세권 호재와 이렇게 돌아가는 호재를 계속 맛을 보시고 끝까지 한번 요걸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는 큰 기대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저는 내년에 큰 기대를 한번 해보겠다. 뭐 하반기 갈 것도 내년에 없고 그쪽 주변이 많이 오르겠네요,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꽤 높죠, 시청자님. 아, 예. 그래서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내년 상반기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달려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청자님. 아, 예. 일단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 잘 지키시고 내년 상반기에 좀 기대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토지, 다 왔다, 다 왔어. 지금 아주 좋은 기운 코앞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하게 뭘 더 하실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도 좋고 조금만 더 보유를 해보는 걸로 이렇게 상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사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동탄역 시범대원 칸타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갈아타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요새 참 정말 고민들 많으시죠. 근데 그래도 지금 있는 걸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서당계의 생각이 드는데,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과연 서울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집값이 뭐 20% 빠지고 30% 빠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의 좀 답답함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요즘. 그래서 안 팔리다 보니까 괜히 이제 머리만 아프실 수가 있고, 오히려 값을 더 내려버려서 팍팍 내려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도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아타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가 않은 상황. 이건 전국이 모든 사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탄이 뭐 이런 SRT를 통해서 이런 교통이 좀 좋아지면서 좀 GTX 발표도 나면서 뭐 기대가 좀 많이 생겼던 이런 동네인데, 일단 뭐 저녁 늦은 시간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좀 교통이 또 어렵기도 합니다. 일단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대원 칸타빌 같은 경우는 동탄역 바로 앞에 있고 청계 중앙공원도 가깝고 주변에 이런 학군도 뭐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래를 좀 바라보실 때 보시게 되면, 일단 동탄을 바라보시면 2024년까지 한 3만 가구가 이렇게 또 공급이 또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맞춰서 수요는 턱없이 좀 모자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을 다 받아줄 만한 여력, 지금의 투자 수요, 이런 수요, 실수요자 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도 관심 안 가지는데 동탄서부터 먼저 관심을 가진다? 그건 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풀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을 아예 무리하게 내려서 팔아서 내가 서울로 갈아타려면 어쨌든 그에 준하는 물건을 보유하시려면 플러스 알파, 돈을 어쨌든 또 보태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규제가 또 더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를 내가 잘못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 조언을 드리게 되면, 현재는 팔리진 않다 보니까 뭘 억지로 팔아서 갈아타시고 옮기시려고 하시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맞으신 거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물량도 이 화성 동탄이 많다 보니까 주택에만 연연해 하실 게 아니라 차라리 건물로 아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신 거고, 토지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신 거고, 어쨌든 현 상황에서 내가 확실하게 주택을 갈아탄다거나 다른 파트로 내가 시선을 돌리실 거 아니라고 한다면 유지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체를 좀 받아들이시고, 공급이 24년까지 좀 많다 보니까 빨리 부동산 시장이 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뭐 오를 가능성보다는 보합이나 좀 더 살짝 빠질 가능성은 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건 뭐 동탄뿐만 아니라 타 지역들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큰 욕심 내시기보다는 유지 쪽으로 하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 드리고요. 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갈아타기에 대해서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따로 자금 정확한 금액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따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뭐 굉장히 속 답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동탄역 시범대원 칸타빌 아파트는 아무래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서울로 갈아타기 할까요?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지역 혹시 마음에 담아두신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꼼꼼하게 다시
다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도 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고덕 국제신도시 자연엔 자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평택이 앞으로 더 상승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오늘 고덕이 아주 풍년이네요. 아까는 충남 고덕이긴 했지만, 자, 이번엔 다시 평택 고덕 사연이 왔습니다. 평택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평택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전문가님, 평택의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평택의 추가 상승 여력. 평택은 상당히 일자리, 특히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삼성 대기업 호재를 톡톡히 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동 고덕, 평택 고덕, 예산 고덕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삼성 그리고 국가의 이런 신도시, 2기 신도시를 챙겨서 고덕 국제신도시가 멋지게 지금도 건설이 한창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고덕 신도시, 삼성이랑도 가깝고 하고 계획 신도시다 보니까 참 깔끔하고 동네도 참 멋지게 잘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모든 부동산들이 지금 값이 이렇게 올랐다가 요 한 기본 20%, 30% 빠진 상황이고 당연히 이 고덕 자연엔 자이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덕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영신, 동삭 요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도 경기도도 다 빠졌고 힘든 상황이어서 일단 9억 10억을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7억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고덕 자연엔 자이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탄 화성과 비슷한 시기로 평택 같은 경우도 24년까지 2만여 가구가 들어오는데 요거에 턱이 안 미치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대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앞으로 계속 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 상태에서 가격이 푹푹 빠진다는 생각보다는 가격 방어가 안정적으로 좀 잘 될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대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울 때도 좀 안정감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시청자님들이 안정감이 있다는 거는 위치가 좋다는 거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2가지, 3가지 정도만 제시를 해서 여기에 맞냐 안 맞냐만 한다 하더라도 투자를 하실 때, 부동산 투자하실 때 실패 확률보다 성공 확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 다시 인지하시고 어쨌든 삼성의 꾸준한 투자는 2030년까지 계속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현 상태에서 저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좀 드리겠다. 다만 입주 들어오는 부분이 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일을 하러 여기는 오셔야 되는 동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잘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같은 때에 가격이 방어만 된다고 해도 이 얼마나 든든한 소리입니까? 자, 평택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봤는데요. 정현훈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상담 꼼꼼하게 도와주신 정현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